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존감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심리학, 자기계발서, 일상 대화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이 개념을 과연 우리 모두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께서 자존감과 자존심을 종종 혼동하곤 합니다. 얼핏 비슷해 보이는 두 단어이지만 실제 의미는 확연히 다릅니다. 흔히 자존심은 세다고 말하고 자존감은 높다고 표현하는 것도 바로 이런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럼 그 둘은 어떻게 다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존심은 남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이고 자존감은 나라는 자아를 존중하며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는 감정입니다. 먼저 자존심은 자신의 품위와 명예를 지키려는 방어 기제로 작용합니다. 때로는 이 과도한 자존심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방어적이고 경직된 태도로 나타나며 실제로는 자신의 취약함을 숨기는 도구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조금의 비판에도 굉장히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곤 하죠.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기 어려워하고 실패를 치명적인 오점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자존감은 자신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할 줄 압니다. 그들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을 합니다. 다양한 심리학과 정신건강 연구들은 건강한 자존감의 놀라운 효과를 계속해서 입증해내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상황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수치가 평균적으로 40% 더 낮게 분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높은 자존감은 인간관계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줬는데요. 캘리포니아 대학의 사회심리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할 확률이 약 45% 정도 더 높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작은 성취들을 기록해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내가 이룬 딱 3가지의 성취를 노트에 기록해보세요. 거창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 사소한 것들이라도 스스로 이룬 성취를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보세요. 이 습관은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의 작은 성취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잠재력을 스스로 믿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관계에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보세요. 타인의 요구나 기대에 무조건 예라고 말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결국 필요할 때는 정중하게 아니요를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이 경계 설정은 단순히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의 또 다른 방식입니다. 대인 관계의 질을 높이고 인간 관계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긍정적 자기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긍정적 자기 대화는 실제 인지행동 치료에서도 사용되는 중요한 기법입니다.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수정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이를 통해 자존감 향상과 우울감 감소에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가장 먼저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인식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쓰고 있던 부정적인 언어를 부드럽고 따뜻한 긍정의 언어로 바꿔보세요. 예를 들면 난 왜 이럴까가 아니라 괜찮아, 누구나 실수하잖아 라는 식으로요. 여기에 긍정 확언까지 곁들여주면 금상첨화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결국 긍정적 자기 대화는 단순한 심리적 기술이 아니라 뇌의 신경 회로를 재구성하는 강력한 도구라는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존감은 절대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오늘부터 작은 성취를 기록하고 자신의 한계를 존중하며 긍정적인 말로 스스로를 격려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